네, 다음으로 하영선 이사장님의 기조 발언이 있겠습니다. 연말도 점점 다가오고 있고 여러 가지로 바쁜데 다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형식상으로는 기조 발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조 발언이라고 보기보다는 지난 2년 반 동안 이해 안에서도 정부 정책 또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을 내부적으로 공부하거나 또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들이 있습니다. 그 전 과정에 제가 같이 동참하면서 그 얘기들을 제 얘기가 끝나고 나서 네 분 선생님들이 요약하시겠습니다만, 따라서 그 네 분의 요약도 그 뒤에는 국내에서 그 분야의 대표적인 그 전문가들의 감론을 앞서서 진행되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일종의 서론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요. 다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가 반환점을 이제 막 돌았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달려온 2년 반처럼 그대로 달리면 결승선에 행복하게 우리가 5천만, 8천만의 골이 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우리가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커다란 숙제는 세 가지의 어려움이 아마 우선적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이중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세계사적인 재건축 속에서 우리 나름의 삶터를 어떻게 확보 마련하느냐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오랜 숙제인 이 한반도의 남북한 관계 개선의 새로운 셈법을 쉽사리 찾지 못할 어려움 속에서 후반기 2년간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국내적으로는 광화문과 서초 등의 대결로 상징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명사적인 변화기를 겪고 있는 한반도에서 문재인 정부의 5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5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21세기 또는 향후 100년의 부분을 좌우할 대단히 중요한 5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21세기 북흥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환점을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지난 2년 반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책 구상을 과감하게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제 이해가 이런 행사를 하고 건의를 하는 중요한 이유도 단순한 파괴적인 비판이 아니라 생산적인 비판을 통해서 그 좌우 남북을 넘어서서 또는 아시아 태평양을 품고 우리가 무엇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좀 깊이 있게 고민해 보아야 될 조그만 그 도화선이 되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큰 주제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2년 반의 최우선 과제로 흔히들 생각하시는 거고 좀 다르게 저희는 미중 주도의 아태 신질서 재건축에서 제대로 된 내 삶터 마련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최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하고 또는 정책 대안을 궁리하는 2년 반을 띵탱크는 해왔습니다. 아시다시피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인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GDP나 인사비를 합치면 50% 전 세계 50% 훨씬 넘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국내 역량을 아무리 강화하고 남북한 역량을 아무리 강화해도 국제 역량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무대에
주변부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지도 모르는 대단히 중요한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중국의 1대1로를 포함한 아베 전략은 단순한 구상을 넘어서서 경제, 기술, 에너지 등사의 4대 무대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연구 수준이나 정책 수준은 아직도 대단히 추상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어와서 미중 속에서 한국에 살아남지는 어렵지만 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커다랗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들여다보면 군사에너지에서는 적어도 2050년에서 2100년까지 미국은 중국을 압도하는 세력으로서 21세기를 걸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 파트에서는 첨단 기술 혁신 파트에서는 여전히 21세기 후반까지도 미국이 주도할 것이고 그것의 생산 차원에서는 아마 적지 않은 경쟁이, 치열한 경쟁이 미중 간에 벌어질 모습입니다. 경제 부분에서는 다 잘 아시다시피 그 경쟁과 협력 이런 것들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21세기를 우리가 아마 마저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분석의 결과로서 또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따라서 미중의 주도하는 경쟁 또는 갈등 속에서 한반도 또는 한국 살아남기 이런 대단히 소극적인 자기 모색보다는 한 단계 조금 나아가서 향후 100년의 미중의 아태를 짜나가는 방식을 읽어보면 그 속에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공간과 중국이 주도하는 공간과 미중이 경쟁하는 만약 3원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한국이 그것들이 합쳐지는 교집합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역할의 부분은 어디에서 가능한 것인가 하는 아마 조금 더 적극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기존 국제 역량의 21세기적인 활용 방안이 대단히 시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미 관계나 한일 관계가 생각보다는 지난 2년 반 동안 매끄럽게 진행 안 된 것은 공지에 사실은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20세기 냉전 시기의 대소 공세 정책의 버금가게 21세기의 대중 전략 경쟁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대통령의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트럼프 대통령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냉전기나 탈냉전기의 소박한 한미 동맹을 넘어서서 아태 신질서 건축에 걸맞는 한미 동맹을 건축하려면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아태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서로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강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는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더라도 19세기, 20세기 초 또는 한국전쟁에서 보다시피 국내 역량과 국제 역량의 효율적인 결합이 우리의 사활의 초석인 것은 21세기에도 여전히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1965년 관계 정상화 이후에서 가장 어려운 국면에 빠져 있는 한일 관계는 새롭게 4중 트랙을 동시에 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위안부나 징용 같은 역사 문제는 단기적 해결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한국이나 일본이나 국내 정치적 고려를 최대한 배제하고 보다 장기적 경우에 따라서는 세대를 넘어서 100년을 내다보면서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는 일본의 경제 규제와 한국의 주소미아 회기 문제는 저희가 보기에는 상호 악수의 교환이었으므로 첫 번째 문제를 일정하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그 쌍방이란 누르는 방향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북한 비핵화와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북한 경제선진. 북한의 21세기적인 발전을 위해서의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것이 세 번째 트렌드. 마지막으로는 21세기 경제의 신흥 무대에서 한일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아태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 비중을 세 번째로 두는 것은 남북한 문제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한 관계에서는 지난 2년 반 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남북한 또는 북미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미국도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을 추진할 의사가 없습니다. 12월에 만나도 그 기본 대원칙에는 아무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완전한 생존권과 발전권이 담보되지 않는 한 최소한의 핵 억제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도 북한이 완전 비핵화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약속하고 이행해야 체제 보장과 제재 해제를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은 동아시아연구원은 지난 2년 만이 아니라 거의 지난 10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강조해온 것처럼 낙관론과 비관론을 넘어서 경제제재, 군사억제, 그리고 국제적인 관여, 북한이 얘기하는 생존권과 발전권을 위한 관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자생적 진화라고 하는 사중적 노력 없이 지나친 낙관과 지나친 비관은 다 결과적으로 그 엄한 역사의 매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그 중간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한국의 국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 남북, 국내 역량의 새로운 결합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도 21세기 세계의 역량을 미래지향적 안목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정치와 사회를 주도하는 586 세대들은 한국 현대사의 어려움을 극복하느라고 21세기적 시공간의 안목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고 국내와 한반도적 안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한반도 자주를 넘어서서 한반도와 세계가 공조하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남은 2년 반의 후반기에서 성공적인 달리기를 하려면 진영 논리를 넘어서서 보다 과감한 21세기의 새피를 과감하게 수혈해서 100년 대계를 마련하고 실천해야 주라. 그러면은 2년 반 후에 고린 라인에서 보다 밝은 21세기를 맞이하는 꿈을 가지고 또 한번 새로운 마라톤을 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